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도 골절이나 심한 부상이 아닌 경우 진단 2주, 3주 환자들이 사고 후에 겪게 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의 크기는 아주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진단은 2주 나왔다면 그것은 다행일까요? 불행일까요? 판단은 뒤로 하고요. 요즘의 교통사고는 예전에 비해서 사고의 유형이 크다 할지라도 안전벨트 잘하고 에어백 터지고 이렇게 되면 골절 안 되고 진단 2주, 3주가 나오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차량의 안전 시스템과 차량이 튼튼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사고 후에 내 몸이 많이 아프고 불편해도 병원에 가게 되면 골절이 없는 환자는 진단 2주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교통사고 환자들 중에는 약 한 8, 90% 이상 되는 거죠. 차량이 엄청 크게 손상을 입었다면 차량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차량 손상과 비례해서 신체 손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뼈가 부러지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사실적으로 모든 사고의 충격은 뼛속 깊이, 근육 속 아주 깊이 파고들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병원에서는 염좌, 좌상 혹은 타박상이라고 의사는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친 환자들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요. 충분한 치료를 하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망가진 차량의 손해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는가? 자, 교통사고가 컸다면 차량을 완전하게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막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량을 아무리 잘 고쳐도 사고 이전의 차량의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경락손해죠. 자동차 시세 하락분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현실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출고 1년 이하는 차량 견적 수리 비용입니다. 여기에 20%를 보상을 해주고요. 출고 1년에서 2년 되는 그런 차량은 수리 비용의 15%입니다. 그리고 출고 5년까지는 수리 비용의 10%를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지급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차량인데 견적이 800만 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20%죠. 자, 160만 원을 손해봤다고 주는 겁니다. 너무 적은 금액의 보상이죠. 차 다 고쳐서 중고차 시장 가져가 보세요. 딜러들이 사고 경력이 있는 차량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아주 헐값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훨씬 손해가 크게 나는데 보상은 아주 기계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하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언제나 피해자의 어떤 그런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세 번째, 골병든 내 몸은 어디 하셔야 하는가? 몸도 차량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뼈는 부러지지 않는다 해도 근육이나 관절, 어떤 세포, 이런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 다 큰 데미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불른 합의를 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간 충분히 잘 치료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통원 치료를 하면서 몸 상태가 90% 이상 회복이 되었을 때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우스갯소리 한 적이 있는데요. 병원에 입원해서 병실에 누워서 병원에서 주는 밥 먹고 야식도 좀 하면서 또 리모컨 만지작 하면서 TV만 볼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나 동영상 등 공부 많이 해서 피해자의 피해 권리를 찾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말 꼭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대책으로 진단 2주, 3주지만 정당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고 초기는 무조건 며칠이라도 입원을 해야 합니다. 사고 초기부터 통원 치료를 하는 피해자하고 사고 초기 바쁘더라도 3, 4일이라도 입원을 하고 나서 통원 치료를 하는 피해자하고의 합의금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사고 초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도 입원 치료를 적극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료하면서 통증이 가시지 않는 부위는 꼭 정밀검사죠. MRI를 해봐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를 병원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을 때는 정밀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목이나 허리, 어깨, 무릎 이 중에서 제일 회복이 안 되고 아픈 부위는 숨겨진 병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밀검사를 한 곳 정도는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정밀검사 후에 새로운 병명이 나오면 진단서에 병명을 잘 추가해서 집어넣고 보상 합의금을 높여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차량 시세 손해죠. 객관적이지 않다면 대인 합의를 할 때 여러 차례 대인 담당 보상 직원에게 경락 손해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합의금을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들이 조심조심 이렇게 하면 절대로 합의금 많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를 적극적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 차량이 전손이 됐다든가 폐차죠. 이렇게 됐다면 사용 중인 차량의 손실이 크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다른 명목이라도 합의금에 좀 더 얹혀주는 합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진짜로 피해만 보는 그런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단이 2주, 3주라서 골절이 없는 사고라 할지라도 무조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는지를 나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상담하시던 분 중에서 대다수가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하는 피해자들이 많았고, 이 영상 덕분에 많은 지식을 알게 되었고, 이 지식을 기초로 해서 보험회사와 만족할 만한 합의를 했다는 그런 답글을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더 잘하라는 덕담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피해자들과 지식 공유를 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